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옵션 만기일 기간의 순매도 속에서 하락세에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0.35% 하락을 하면서 2,96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0.82%,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983포인트 선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3,03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934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반면에 외국인이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3,735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의 수급 상황, 개인 홀로 매수 우위 2,832억 원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은 336억 원, 외국인은 2,547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식은 유로스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시청자님 일단 걱정 많이 하면서 좀 걱정하는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걱정을 왜 많이 하셨을까요? 오늘 파란불이라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어저께 이제 네.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오늘 또 올라가다가 좀 맞고 좀 저항 주는 바람에 조금 초반에 조금 좋았었는데 네. 이제 전일에 일단 고가를 붕괴하면서부터 서서히 좀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좀 만기 영향이 있는 건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결론적으로 좀 하락해서 조금 시청자님 조금 기운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을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다는 유로스타님이신데요. 이 걱정 또 가실 수 있도록 노란토국 오픈 채팅 검색창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매일매일의 또 자세한 또 전략이 나가는 노란톡 채팅방입니다.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또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입장 또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6을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문가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상담 코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이 종목 고민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한 줄평 코너입니다. 이 주식왕 한 줄평 코너 언젠가 국내 증시도 3,000선 회복할 것이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언일까요? 3,000선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살펴보면 2,962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2,920선까지 또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3,000선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3,902 라인에서 일단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일단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때 아마도 일단 그때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었죠. 이때가 이제 1월 6일 날 출혈했을 때 했던 상황인데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2,009 근처 2,910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반등 못하면 당연히 또 여기까지 또 확인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긍정적으로 좀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3,000선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위에서 떨어진 추세선인 2,980선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좀 한 방에 올라가지고 좀 바랬는데 아무래도 좀 만기라서 좀 힘이 붙였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전일의 저점 2,960선이라도 좀 지켜준다면 3,000선을 좀 회복하기 좀 쉬워질 것 같아요. 반면에 일단 2,900 이 라인을 깨트리게 된다면 아마도 좀 그때는 또 다시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조금 뭐 미국 증시도 조금 상승하고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증시도 조금 상승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선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3천선 위로만 올라가 준다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탄력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3천선 유지를 계속해서 일단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천선만 유지해 준다면 아마도 좀 나갔던 자금도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투자를 좀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미증시가 일단 좀 강하게 하락하는 날은 저희 여기 며칠냐면 아마 1월 5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1월 5일 아침에 이때죠, 이때. 1월 6일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그때도 이제 제가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날 좀 인버스를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인버스를 사시는 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좀 그래서 안쓰러운데 현대 상황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은 최소한 30~40%는 좀 계속 남겨둬야 되는데 보통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시청자님께서 보통 그 예수금 상태가 많이 좀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물려 있는 상태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떨어졌을 때 어저께도 사야 되고 이제 좀 샀어야 되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좀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아니면 자금이 좀 회전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좀 호소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약한 종목은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해주고 그래도 좀 예를 들면 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말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진짜 양질의 종목을 일단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버릴 종목은 일단 과감하게 버려주고 가져갈 종목들은 끝까지 좀 가져가서 좀 이렇게 만약에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일단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좋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뒤편을 보시면 또 이 코스피 최근에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1월 부근께부터 해서 1월에는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좀 하락세가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12월 부근에 또 2,900 그 밑에 선을 또 12월 1일이죠. 2,800선대까지 또 떨어졌던 지수 영향이 있었는데 그 뒤로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결국 또 12월 말부터 밀리는 장세가 다시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 또 살펴보면 이 상승 종목 중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5종목이나 됩니다. 네네네.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지수가 자꾸 하락할 때는 단타적인 장세가 이어져야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또 개인의 일단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가볍고 이슈가 조금 있는 종목들을 일단 많이 노리신다면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가도 그런 종목들을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다면은 조금 타이밍을 좀 좋은 타이밍을 좀 노리셔서 좀 세력들이 좀 들어온 타이밍을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함께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나올 때는 좀 네. 못 나오시니까 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침착하게 자신의 트레이딩 성향에 맞게끔 종목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타는 당일날 최대한 이렇게 청산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익 났을 때는 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 조금 물렸을 때는 차라리 2%나 4%의 선에서 그냥 아예 잘라버릴 것도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과 단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을 확실히 일단 선을 긋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장기와 단기 종목들 확실하게 선을 긋자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또 알려주시죠.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인 종목 클래스에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매드팩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임상 부작용 사례 보고 소식의 하한가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좀 반등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27.54%에 마감한 매드팩토입니다. 38,55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작용 사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제약바이오주 매드팩토 오늘 2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드팩토 일단 개발 중인 일단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벡터 서티비 일단 면역 문제를 일단 좀 오늘 일단 부작용 문제로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좀 하락을 좀 하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시초가에서 일단 전일부터 일단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오늘 일단 4만 6천 원대 뭉개하면서 아예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시초가에 좀 던지셨어야 되는데 오늘 수급적인 상황을 봤더니 오늘 일단 보시면 기관과 외인이 일단 쌍그리 던져주고 개인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전날까지도 일단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일단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조금 주의를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린다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약 관련주라는 게 또 항상 실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감수를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가지고 계신 기존 투자자분들이라면 내일이라도 조금 좀 청산을 해야 되는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생각에는요, 아마 내일이라도 아마 만약에 4만 7천 원이나 7천 원, 6천 원 정도까지만 와준다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 안정적으로 바닥을 좀 다지기가 나오고 아마도 일단 아까도 확인해봤는데요, 조금 더 떨어지는 2만 원 초반이나 이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다시 이제 담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올려주면은 청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이제 3만 8천 원이니까 한 4만 5천 원, 요 정도까지는 안 오겠지만 4만 3천 원만 와줘도 정리를 해주는 게 저로서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손해봤던 거는 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좀 다시 바닥 다지게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저가에 기다려서 매수를 해서 다시 복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한동안은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하거나 좀 더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 매드팩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아무래도 이렇게 임상 부작용이나 임상 실패 같은 소식 속에서 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큰 그 급락세를 좀 맞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약바이오주를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네.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매드팩토 차트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보시면 일단 제약 관련주는 일단 사실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의 볼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임상 네. 결과밖에 일단 없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결국 나쁘게 나왔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는 거의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 이제 거의 재료가 일단 거의 소멸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제 다시 좀 완화됐다거나 이런 게 나올 때 차트에서 먼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작용이 생겼다면 아마도 일단 미리 조금 기간에 조금 더 그리고 외인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날 그때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계속 개인이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마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올라온다면 그거는 일단 팔고 나오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임상에 성공하면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제약바이오주는 알다시피 상한가도 진짜 갈 때는 진짜 한 3번까지도 일단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관련주는 확실히 좀 좋고 나쁨이 뚜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와중에 또 제약 바이오 관련주 혹시 또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목이실까요?
글쎄 요즘에 그 제약 관련주를 거의 제가 이제 안 드리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얘기하면 좀 시청자들끼리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딱 세 종목밖에 일단 얘기를 안 드리고 있어갖고 그렇죠. 굵직한 대장주들 네네네네. 이야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그렇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지스 이런 거밖에 일단 조금 추천을 좀 안 드리고 있고 이런 거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제약 바이오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당일이라든가 이제 최대한 안전 장치를 좀 해놓고 이제 진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 확실히 뉴스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 그래도 좀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 그리고 좀 뉴스가 있을 만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이 최근에 이 탈모 관련주들이 정책 관련주와 함께 또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오늘도 TS 트릴리온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이 자사주를 좀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또 오늘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급락세를 어제 맞았는데 오늘은 또 쿠팡에서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섰다라는 소식 속에서 29% 넘게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는 TS 트릴리온인데 이런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지난번에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사실 이미 좀 항상 보면 일단 약간 좀 재료가 좀 센 것 같은 느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때부터 12월 8일부터 일단 이미 좀 세력이 들어와 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린 다음에 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좀 줄어들다가 갑자기 삼거래를 딱 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래도 일단 2,000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전고점인 아무래도 1,670원 뭐 요때에서 또 한 번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여기서 또 쫓아오면 그때는 아무래도 개인분들은 너무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을 때는 무조건 사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요 최소한 산다고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동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전주는 딱 1,000원 미만에서 800원대 딱 사셔갖고 행보 받으면 1,000원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홀딩하시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0원대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 선 라인이 있는 딱 정확하게 일단 장기 이평선이 있는데 여기서 딱 멈춰놓고 그 다음날 갭상승했죠. 그러다 보니까 딱 1,000원대가 동전주의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미만에 사서 1,000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상한가로 끝나든가 종가 고가로 끝나든가 이러면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만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정말 그 번개같이 치고 빠지지 않으면 다시 외인하고 기관은 빠지는데 우리 시청자님만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수익이 나더라도 안전장치만 좀 잘해준다면 최소한 손해만 안 볼 수 있다면 뭐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비슷하죠. 위험하죠. 예. 네, 좋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내일 또 상승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JW 신약이 오늘도 좀 상승을 했고요. 이 탈모 관련주들 이재명 테마주로서 이 건강보험 적용 이 추진 속에서 또 JW 신약이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고 좀 빨간불을 많이 킨 하루였거든요. 8.6% 상승을 하면서 5,300원의 오늘의 종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JW 신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차트 분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올라갔다가 6,000원대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올라와서 6,000원대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아마 6,0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제가 보유 중이라면 저는 이제 안전을 택한다면 아마도 6,000원 그리고 6,500원대에는 비중을 확실히 좀 축소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산다면 현재 저는 일단 4,000원이나 4,500원 좀 많이 노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이제 2,300억이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업적인 면에 이런 건 아예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슈로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 한번 조금 물리게 된다면 많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딱 4,000원과 4,500원. 여기서 만약에 차라리 물린다면 그래도 좀 방법이 있겠지만 위쪽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올라갔을 때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딱 그 자신이 매수했던 가격을 깨트릴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빠져나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좀 더 간다면 아마도 6,000원, 6,300원 뭐 요 정도쯤에서 저항을 준다면 일단은 올청산 하시고 다시 밑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000원, 6,500원대가 저항대가 있으니까 보유 중이신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 신규를 노린다면 그분도 조금 6,000원, 6,500원대를 가격을 인지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 시에는 적어도 4,000원과 4,500원까지도 예상을 하신다면 뭐 좀 더 가능성 높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 매드팩토와 관련된 또 제약 바이오주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HT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뉴스 기사 많이 나왔죠. 이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 오늘의 종가 상황은 1.2% 하락하면서 26,600원에 마무리가 된 가운데 어제 좀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2850원에서 19,550원 선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래도 다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26,500원의 종가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9,500원 선까지 빠진 가운데 오늘 1.2% 연이어 빠진 가운데 조금 빠진 모습이었네요. HTC 현대산업개발과 관련된 이 HTC 그룹주들도 일제히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HTC 4.35% 하락세, 현대산업개발 1.2% 하락을 했고요. HTC 랩스는 1.4%, 현대 EP도 4.88% 오늘 하락세 있었습니다. 네, 아파트 외벽이 붕괴가 됐어요. 이 사고 속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거든요. 또한 또 광주에서는 공사를 중지하겠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또 이 브랜드인 아이파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이미지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 앵커님도 그렇다시피 보통 시청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딱 그 재무지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계속 좀 안정적으로 왔던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일단 이렇게 좀 큰 사고가 나면서 좀 안타까운 종목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지금 보시면 차트가 찍고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진짜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지금 가버려서 아마 갑자기 일단 뉴스도 일단 좀 안 좋게 나왔고 또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수습될 때까지는,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탈출을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 중이시라면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아주 길게 본다면 뭐 적어도 이 종목은 25,000원, 24,000원까지는 한번 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렇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이라도 만약에 조금 올려준다면 22,000원, 24,000원까지는 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에는 일단 요 가격대만 넘어온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조금 이 종목을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본다면 그때는 좀 나을 것 같지만, 당장에는 24,000원, 25,000원대만 온다면 무조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빨리 일단 사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좀 좋겠지만, 이런 사고일수록 금방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아마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또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네, HTC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HTC 그룹주의 또 가장 큰 대장주로서 HTC 오늘 4.3% 하락을 좀 했는데요. 장중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막판에 조금 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똑같이 이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전에 일단 1,500원대에서 일단 갑자기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일단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종목도 만약에 제가 보유 중이라면 좀 마음은 아프지만 96,000원, 그렇죠. 96,000원이면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고점 부분까지만 와준다면은 일단 차라리 좀 던져주고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차트가 돌려줄 때 그때 조금 다시 일단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에는 쉽게 올라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똑같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아까 보니까 HTC 현대건설 산업개발이랑
거의 똑같게 일단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렇게 갭을 메우기 완벽하게 메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게요. 당장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좋습니다. HDC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투킹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입니다. 포스코가 호실적을 내면서 스타트를 했고요. 업황 호조 기대감 속에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의 철강주 흐름 살펴보시죠. 현대제철 2.5%, 포스코는 강보합권, KG 동부제철 1.29%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미늄주 오늘 상승세 좀 있었는데요. 삼화 알미늄 6.8%, 조일 알미늄 6.46% 상승을 하는 흐름 보였고 오늘 알루코가 26.92%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고려 아연 2.9% 상승을 했네요. DSR도 오늘 2% 상승세, NI스틸도 1%대 상승세 보인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철강과 금속 이 테마주들이 상승 흐름 좋게 흘러갔습니다. 포스코 호실적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포스코의 좀 호실적으로 일단 좀 기대가 예상되면서 실적 상황을 봤더니 최대 실적으로 9조 2천억 정도의 일단 큰 수익을 내면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인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 이런 것도 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같으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올라오다 살짝 보시면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올라오다가 딱 맞고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한 번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주춤을 하는 기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일까지 좀 지켜보면서 적어도 32만 원대까지 안착을 해줘야지만 2차적인 상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 보시면 포스코가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게 이제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여기 보시면 지난해 2021년 8월 달에 이제 한번 31만 원대에서 찍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32만 원까지는 안착을 해주고 버텨줘야지만 다음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철이겠죠. 현대제철도 한번 볼게요. 네, 현대제철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맞고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포스코랑 비슷한 거의 날짜에 비슷한 가격을 찍고 올라갔던 자리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만 6천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하고 포스코는 거의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다르지만 같은 테마로서 묶이면서 같이 오를 때 올라가고 같이 내릴 때 내려가는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포스코가 일단 9조 2천억 정도 수익이 수익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거의 비슷하게 최소한 2조 원 이상만 수익만 놔준다면 시가총액 대비 이제 2조 원 정도만 수익 놔준다면 거의 20%대이기 20%대이기 때문에 거의 일단 비슷한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 좀 상승한다면 현대제철도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현대제철도 4만 7천 원에 안착을 해주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4만 7천 원을 돌파 시에 좀 쫓아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4만 6천 원 맞고 떨어지는 4만 원과 4만 3천 원 차라리 좀 내려와서 노리든가 이렇게 이제 노려주신다면 충분히 한번 추가적인 이제 3월이나 이렇게 가면 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 제철도 5만 5천 원까지 간다면 포스코도 당연히 좀 추가적인 상승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 35만 원이나 36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대장주들이 먼저 가게 되면 네. 이제 다른 철강주들도 이제 서열대로 일단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장주가 또 제 역할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네네네. 포스코를 기점으로 또 이 철강주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모쪼록 좀 올랐습니다. 카지노와 여행 관련주 오늘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별 여행주의보 연장 종료일이 또 되면서 이 증권가에서 비중 확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GKL 오늘 4.5% 상승을 했고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3%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여행주는 어땠을까요? 오늘 참 좋은 여행이 6.7%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4.6%, 4.5% 상승한 가운데 인터파크 홀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레드캡 투어 1.9%, 세중은 3.9% 상승을 했습니다. 네. 리오프닝하면 항공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대한항공은 1%대 상승세, 진에어는 강보합권, 제주항공 3.49%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3% 상승을 했고요. 한진칼, 애경산업 오늘 좀 하락세 보였네요. 네, 저가항공은 조금 더 선방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 강보합권, 진에어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에어부산이 1.3%, 제주항공 3.49%, AK홀딩스까지 2%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그래도 카지노가 좀 많이 올랐는데 GKL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원랜드와 GKL 오늘 상승을 좀 했는데요. 네네. 그동안 이제 뭐 GKL 차트를 한번 보고 그다음 강원랜드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GKL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 상당히 뭐랄까 10월 달부터 좀 강력한 하락을 했었고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이제 저평가돼서 조금 이제 좀 차트가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 계속 좀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조금 좋아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는 아무래도 차트 자체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 자체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좀 완화되거나 좀 이렇게 좀 좋은 그 모습이 나타난다면 좀 더 강력한 스윙을 하면서 아마도 일단 15,000원대까지 갔을 텐데 지금 그래도 이 정도라도 올라온 게 좀 다행이다 싶고 현재 이 종목을 일단 보유한다면 아마도 15,000원이 한번 터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가 좀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포스코 차트를 설명하면서 뭐 8월달, 9월달 얘기했는데 이 차트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지난 8월 24일쯤 찍고 올라온 자리가 여기거든요. 14,000원. 그래서 이 차트도 만약에 14,000원, 15,000원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일단 가능성을 일단 기대해 봐도 되고 네. 아무래도 맞고 떨어진다면 저 근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카지노계에서는 그 강원랜드랑 롯데 관광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원랜드를 한번 봐드릴게요. 강원랜드도 일단 보시면 네. 아까 전에 8월달, 9월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강원랜드가 가장 앞서 있는 시세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만 봤을 때는 상승을 잘 모르겠지만 이때가 8월 23일이죠. 8월 23일, 20일 이때인데 그때 찍었던 자리를 벌써 찍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요때 저항 줄 수 있는 자리를 벌써 회복을 한 거예요. 일단 거의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강원랜드는 25,000원 유지 및 26,400원을 돌파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강원랜드를 일단 계속 조금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 요쪽 요렇게 여기에서는요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일단 돌파된다면 2차적으로는 28,000원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6,400원, 28,000원 돌파된다면 그 두 단계까지도 일단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증권가에서 조금 안 좋게 조금 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그 26,400원대를 넘을지가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8월 20일 날 일단 시청자님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3월달에 네, 그렇죠. 테마는 같이 간다. 아까 전에 네. 제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갈 때 현대제철 가고 네. 그럼 이제 이런 쪽은 강원랜드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강원랜드가 가면 다른 종목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대장님을 딱 본다면 자, 일단 포스코 1조 2천억 그리고 강원랜드 5조 4천억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좀 가장 좀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 개발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본다면 두 차트를 일단 기본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와 있구나, 어느 정도 지지에 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테마에 이제 구성하는 종목을 딱 보면서 이제 그 종목을 진입 안 하더라도 후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것도 만약 한 번에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
두 종목이 먼저 가고 있는데 나중에 늦게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시나 테마주대로 간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특징주 방위산업주입니다. 이 북한의 일단 미사일 발사 소식 속에서 이 미국의 제재로 응수를 했는데요. 방위산업주 오늘 좀 상승세 있었습니다. 빅텍 8.41% 상승을 했고요. 스페코 3.57% 상승한 가운데 LG 넥스원 5.8%,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17% 상승을 했습니다. 방위산업주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방산 종목 중에서도 일단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일단 좀 많이 상승했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미사일 도발을 일단 미국에서도 좀 제재를 하고 유엔 안보리도 추가적인 제재 제한을 하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좀 꿈틀거리면서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럴 때에도 이제 아무래도 일단 뉴스 이런 것도 이제 뉴스를 따라서 좀 가는 게 좀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시가총액을 또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역시나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우선순위를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제 시가총액 좀 가벼운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물리면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좀 많이 가는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 종목할 때도 좀 고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좀 호재는 노리고 싶은데 좀 안정적인 거 원한다면 뭐 LIG 넥서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현대 로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노리는 게 2순위로 노리는 게 좋고 아무래도 좀 공격적이라면 아무래도 퍼스텍이나 네. 빅텍 이렇게 일단 2천억대 미만 2천억대 정도에 되는 종목을 좀 노린다면 좋겠죠. 퍼스텍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네. 네, 이 퍼스텍 같은 삼성- 경우 상한가를 갔는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도 만약에 시가시킨다면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에 네. 4,895원이에요. 일단 맞고 떨어진 자리가 네. 이번에도 일단 그 근처를 확인하려고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 근처까지 오면 기대를 하면서 비중을 만약에 돌파하면 더 가져갈 수 있지만 돌파 못하고 그 근처에서 만약에 뭐 1분봉상으로 음봉을 두세 개씩 떨어뜨리면서 옆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시키면서 가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도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산주도 약간 좀 제약 관련주랑 약간 비슷한 영향이 약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보시면 여기도 계속 좀 적자를 좀 내고 있다가 작년에 좀 흑자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빅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빅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빅텍은 조금 이제 보시면 조금 양호하면서 매출이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도 빅텍을 좀 손을 댔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네, 그쵸 조금 재미를 못 봤어요. 좀 아무래도 좀 탄력을 좀 잃고 오후장에 좀 증시도 좀 안 좋았고 좀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요.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게 이제 좀 단타로 치고 그날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만약에 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단타가 좀 싫으실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항공우주산업 한국 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조금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좀 내려오면 더 사면 되거든요. 왜 근데 그럴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를 일단 보는 게 좀 낫겠죠. 이걸 보는 순간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일단 거의 3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가 영업적인 이면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없는 회사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 회사가 좀 모아간다면 아무래도 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LIG 네, LIG 넥스원 같은 네.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좋습니다. 경우도 이제 보시면 시총은 일단 1조 5천억밖에 안 되는데 1조 6천억이라 할게요. 근데 네. 현재 보시면 일단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우성장하는 좀 상황이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를 좀 사실상 직접 가본 건 아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로 보더라도 성장 속도가 좀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물리면 안 되겠지만 이왕 물릴 거라면 차라리 이런 종목에 물린다면 방산주라도 나중에라도 좀 컨트롤하기 좀 쉽겠다. 예. 뭐 빅텍이 나쁘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죠 상한가 간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퍼스텍이 나쁜 것도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컨트롤 자체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아까 그렇게
조금 무겁지만 좀 네. 안정적인 걸 가져가자. 이렇게 LIG 해서- 네네네네. 넥스원처럼 시가총액이 조 단위 이상인 네. 종목을 좀 근데 노려보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벼운 종목들은 네. 약간 공격적이면서도 조금 엄청 좀 예리하게 좀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좋긴 좋은데, 네. 아무튼 성향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좋습니다. 네, 방위산업주 살펴보면서 많은 종목들 이야기 오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특징주들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 꼭 기억하시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코너 그리고 2부와 3부까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살펴보셔서 노란톡방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 톡하니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조금 더 입장 빠르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얼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매수가는 53만 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작년에 또 상승세 많이 보였던 에코프로비엠이죠. 오늘 0.43%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44만 3,10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하루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 소폭의 상승세 있었지만 이내 또 하락세 보이면서 장 막판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지막에는 조금 올랐는데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에코프로비엠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2월 30일 부근께부터 계속해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나고 있습니다. 52만 6,300원 선을 좀 횡보했던 12월 중순과 12월 말일을 제외하고는 좀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0.43% 하락하면서 44만 3,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수가는 5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비중 30%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 이 종목이 상당히 나쁜 종목이 아니고 좀 좋은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일단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조금 높은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비중만 낮으면 지금 현재 저는 이 종목을 더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너무 높다 보니까 40만 원, 42만 원 좀 더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비중이 높으시니까 더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50만 원에서 52만 원대 한번 저항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조금 더 수익 올라가더라도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쯤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53만 원에 있어도 수익이 안 나냐 그건 아닌데 이 종목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일단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가 맞아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10조 정도 되지만 영업적인 이익이 현재 900억 정도 그리고 올해가 일단 1,700억 정도 되고 내년에 일단 계속 2,700억까지 올라간다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우상향하는 차트기 우상향하는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건 이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만약 100% 들어갈 거라면 지금 더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일단 30%이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에 100% 들어가거나 70% 들어가면 너무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한테는 지금부터 사서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소한 10% 정도는 15% 정도 수익 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보유하신 분에게는 너무나 조금 안타깝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가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고 내려오면 40만 원, 42만 원 다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고민은요.
휴메딕스입니다. 매수가는 28,400원, 비중 4%라고 하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 22,250원에 마무리가 된 휴메딕스 1.11% 오늘 하락세 보였는데요. 장 초반 좀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22,600원에서 22,20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2월 16일 종가 27,200원까지 간 모습이고요. 그 이후로 좀 우하향하는 그래프 나타났네요. 어제는 21,800원 선까지 좀 빠졌던 모습이었습니다. 휴메딕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수가는 28,400원, 비중은 4%라고 합니다. 네, 우선 비중 4%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희망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단 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약 관련주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일단 하시는 것 좀 아닌 것 같고 이 종목이 현재 지금 21,000원대가 일단 매수 라인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라는 건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비중 4%니까 비중을 한 3% 정도까지만 추가하신 다음에 조금 평균 단가를 좀 떨어뜨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제 그 시청자님이 하면 2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추가시키면 25,000원까지 올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한번 좀 비중이 많이 줄은 상태지만 비중을 줄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37,000원이나 35,000원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주, 제약 관련주 이게 상당히 좀 회사 사항이나 이런 걸 좀 자주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실험 결과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 관련주를 잘 잡으면 정말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아시겠죠?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약 관련주는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일단 답이고요. 그래서 회사 내용을 정확히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저도 기술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21,000원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더라도 비중은 많이는 못하고 조금만 추가하시는 정도로 하셔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메딕스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일부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좀 더 빠르게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7856 꼭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유로스타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